야, 너 혹시 우리 반 서은채야? 충격적인 한마디가 백화점 1층 화장실 앞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청소용 걸레를 든 48살 여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30년 만에 들리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맞네. 진짜 서은채네. 와, 세상 정말 좁다. 서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3명의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생들이었습니다. 반장이었던 김유진, 부반장 박선미, 그리고 늘 무리의 중심에 있던 이혜영이었죠. 서은채는 이곳 백화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보이도록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이 백화점을 소유한 은채그룹 회장 서대연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영권을 승계받기 전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청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 정말 은채야. 그런데 여기서 뭐해? 설마 여기서 일하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응, 청소 일하고 있어. 청소? 진짜 청소? 선미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서은채가 고개를 끄덕이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은채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일까지 하게 됐어? 희영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동정이 아닌 우월감이었죠. 서은채는 마음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길 좋아했죠. 그냥 이런저런 일하면서 살고 있어. 그래도 청소는 좀 그렇지 않아? 나이도 있는데. 유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은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일은 일이야. 떳떳하게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 맞긴 하지만 선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은채의 청소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우리는 잠깐 쇼핑하러 왔는데 은채는 계속 여기서 일해야겠네. 힘들겠다. 혜영의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걸레를 꽉 쥐었어요. 그런데 은채야, 혹시 결혼은 했어? 아니, 아직 안 했어. 아, 그래? 그럼 지금 혼자 사는 거네. 힘들겠다. 정말. 세 사람의 시선이 서은채를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진짜 동정보다는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욕망이 더 컸어요. 과연 30년 만에 재회한 동창생들 앞에서 청소부로 오해받게 된 백화점. 진짜 주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의 갑질은 얼마나 더 심해질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채야, 우리 잠깐 커피라도 마실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혜영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서은채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근무 시간이었죠. 미안해. 일하는 시간이라서. 아, 맞다. 너는 직원이니까 함부로 자리 비울 수 없겠네. 유진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에는 묘한 우월감이 스며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쇼핑하는 동안 지켜볼게.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선미의 말에 서은채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서은채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닦고 거울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동안 세 사람은 계속해서 그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네.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우리 때는 공부도 잘했는데 인생 참 모르는 거야. 아,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는구나. 칭찬해줘야겠어. 대화를 들으며 서은채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이들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혜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청소하시는 분,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지나가던 다른 고객들이 서은채를 쳐다봤습니다. 서은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굳이 이런 식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은채야, 근데 월급은 얼마나 받아? 요즘 물가가
비싸서 힘들겠어. 유진이 호기심 어린 척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죠. 그냥 적당히 받고 있어. 적당이라니 구체적으로 얼마인데? 우리끼리니까 말해도 되잖아. 선미가 끈질기게 물어봤습니다. 서은채는 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피할 수도 없었어요. 150만 원 정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곳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반 청소 직원의 평균 급여 정도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것밖에 안 돼? 요즘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혜영이 과장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다 잘 살고 있어. 유진이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고 선미는 자기 사업하고 있고 나는 의사랑 결혼했거든. 그래,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한 셈이네. 이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서은채를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서은채의 현재 상황을 부각시키려는 거였죠. 은채도 이제라도 뭔가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청소일은 나이 들면 더 힘들어질 텐데. 맞아,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그래도 동창인데. 겉으로는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 말투에는 우월감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서은채는 걸레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이들의 가식적인 태도가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는 말이죠. 고마워, 하지만 지금 일이 괜찮아서. 정말?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 사람의 표정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은채의 현재 처지를 확인하고 만족해하는 듯 했어요. 세 사람은 백화점 2층으로 올라가며 계속해서 서은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진짜 충격이었어. 그 서은채가 청소부를 하고 있다니. 인생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나름 괜찮았는데.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더라. 역시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혜영은 이런 반응이 만족스러웠어요. 한편 서은채는 3층 매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걸레질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이 모든 매장이 자신의 소유였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백화점 내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서은채 이야기를 했어요. 메뉴 좀 봅시다. 어머, 여기 비싸네. 하지만 우리야 괜찮지. 유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들 인스타그램에 올릴까? 오랜만에 동창 만난 기념으로. 선미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음식들과 함께 말이죠. 이것도 찍자. 우리 근황 알려줘야지. 혜영이 자신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과시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SNS에 업로드했어요. 게시물에는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 어떤 친구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더라. 인생이 참 다양해. 직접적으로 서은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뻔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힘들게 살아? 궁금해 죽겠네. 인생 정말 모르는 거야. 혜영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올렸어요. 백화점에서 청소 일하는 동창을 만났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더라. 대단해.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위치까지 태그해서 어느 백화점인지도 알 수 있게 했어요. 서은채가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가 동창을 온라인에서 조롱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저분이 그 청소하는 동창인가 봐.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좀 안 됐네. 근데 왜 굳이 SNS에 올렸을까? 좀 그렇지 않나?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서은채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동창들의 가식적인 태도였어요.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다시 서은채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은채야,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봤어? 동창 만난 기념으로. 아니, 못 봤어. 아, 그래? 그럼 보여줄게. 혜영이 휴대폰을 서은채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은채는 화면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마치 동정받을 존재처럼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좋아요가 많이 달렸어. 다들 우리 근황 궁금해하더라. 그런데 은채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 모두들 대단하다고 하던데? 선미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서은채를 불쌍하게 여기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굳이 내 이야기까지 올릴 필요는 없었는데. 뭘 우리끼리인데. 그리고 나쁘게 쓴 것도 아니고. 하지만 서은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말이죠. 자신을 이용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예 백화점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서은채를 관찰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듯이 말이죠. 은채야, 어제 우리 게시물 봤지? 조회수가 엄청났어. 혜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서은채에 대한 동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있어 하더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랑 같이 인터뷰 한번 해볼래? 유튜브에 올리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선미의 제안에 서은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이들이 자신을 콘텐츠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터뷰는 좀. 왜? 부끄러워? 하지만 내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유진이 설득했지만 그 의도는 뻔했습니다. 서은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부각시키려는 거였어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 그럼 언제든 마음 바뀌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세 사람은 서은채가 먹고 있는 도시락을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간단한 도시락이었어요. 은채야, 항상 그런 거 먹어? 영양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아, 이것도 맛있어. 우리가 밥 사줄까? 좋은 데 가서 제대로 먹자. 혜영이 제안했지만 서은채는 거절했습니다. 그이들의 호의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아. 이거면 충분해. 그래도 가끔은 좋은 거 먹어야지. 건강해야 일도 계속할 수 있고. 선미가 마치 조언하는 듯 말했지만 그 속내는 서은채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 사람이 다른 고객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서은채가 우연히 들었거든요. 저분이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글쎄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다행히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런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은채는 점점 화가 났어요. 그이들이 자신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사고 동시에 자신들의 우월감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혜영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 동창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 변호사도 있고 대기업 임원 부인도 있고. 하지만 저렇게 힘들게 사는 친구도 있죠. 인생 정말 모르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와서 안부도 묻고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은채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서은채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이들의 가식적인 태도와 은근한 조롱이 한계점에 달했거든요. 은채야, 우리 내일도 올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주 봐야지.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 있으면 우리랑 같이 나가자. 좋은 데 데려가 줄게. 하지만 서은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죠. 자신을 이용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SNS 콘텐츠로 활용하려는 것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아예 백화점을 자신들의 놀이터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은채야, 우리가 친구들 몇 명 더 데려왔어. 너 보고 싶어 하던데. 혜영이 말하자 뒤에서 낯선 여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세 사람의 현재 친구들이었어요. 어머, 정말 여기서 청소 일을 하시는구나. 신기해. 언니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나름 똑똑했다면서요? 새로운 사람들의 시선이 서은채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마치 동물원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인생 정말 모르는 거네요. 저희는 다행히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면 대단해요. 저라면 못할 것 같은데.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서은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채야, 이분들이 궁금해하는데 한 달 용돈이 얼마나 돼? 유진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숨기지도 않고 서은채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거 묻는 건 좀. 뭘 우리끼리인데. 그리고 이분들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 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도움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호기심과 우월감만 가득했어요. 정말 어려우시면 저희가 뭔가 도울 수 있을 텐데요. 새로운 사람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은채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이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래?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혹시 자존심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혜영의 말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은채가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주지 않자 불쾌해진 거였어요. 은채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돈 얼마나 힘들어? 정말 괜찮다니까. 괜찮을 리가 없잖아. 청소부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솔직하게 말해.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소개해줄게. 청소보다는 나은 일 말이야. 선미도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도움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그때 새로운 사람 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몰래 서은채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은채가 화를 내자 그 사람이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지 마세요. 아, 미안해요. 그냥 신기해서. 하지만 이미 촬영된 영상은 바로 SNS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청소부로 일하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서은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해주세요. 뭘 그만해? 이런 식으로 저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요. 서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구경거리? 우리가 언제 그랬어?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데. 혜영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맞아, 우리는 너를 걱정해서 온 거야.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진도 가세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와지 말고. 야, 서은채. 너 지금 우리한테 나가라는 거야? 선미가 버럭 소리를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여기가 너 집이야? 우리도 손님인데 왜 나가야 해? 그럼 저 좀 그냥 놔두세요. 놔두긴 뭘 놔둬. 동창인데 관심 갖는 게 당연하지.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이들의 가식적인 태도와 악의적인 행동이 극에 달했거든요. 바로 그때 서은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비서였어요. 은채그룹의 전무이사이자 서은채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은채가 전화를 받자 김비서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내일 아침 9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롯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협력건으로 미팅을 요청했는데요. 그것도 진행하세요. 세부 사항은 나중에 보고받겠습니다. 서은채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톤이었어요. 네, 사장님. 그럼 오늘 중으로 보고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새 동창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은채야,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회사? 청소회사 말이야? 유진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하던데? 선미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은채를 바라봤어요. 그냥 호칭이야. 별거 아니야. 서은채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은채백화점 총관리사였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사장님께서 현재 1층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총관리사의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주변에 들렸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현장 파악 중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두 번째 전화도 끝났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채야, 너 설마. 혜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명확했거든요. 뭐가 설마야? 서은채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 혹시 이백화점이랑 관련 있는 거야? 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련 있다기보다는. 서은채가 말하려는 순간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은채그룹 홍보팀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기자간담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발표건으로요. 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로 잡아주세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이어 걸려오는 전화들과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새 동창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며칠간 서은채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은채야, 혹시 내가...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백화점 총관리사가 직접 나타났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